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 바이오 섹터가 지금 굉장히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좀 컨텐츠를 준비해 봤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3편에 걸쳐서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이제 김승민 위원 모셔서 국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요즘 되게 거의 한 2년 만인가요? 네. 굉장히 2년 지금 반, 거진 한 3년 만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뭐 제 앞에 계신데 제 앞에 자리가 제 바로 앞이세요. 근데 되게 바빠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반등의 좀 이유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좋은 것 같은데 네. 어떤 좀 요인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순환매랄까요? 수급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네.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실 2차 전지라는 섹터가 대표적인 성장 섹터이기도 한데 그 전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네. 저희 제약바이오 업종이 사실 국내 업종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 섹터였는데 그런 말하자면 그런 주도 섹터를 다른 섹터가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돈들은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측면에서 조금 소외되었다가 다시 그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섹터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에 오면서 다시 이쪽으로 좀 돈이 좀 쏠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어떤 이벤트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글로벌 이제 바이오테크 섹터가 돌아서는 것도 있지만 국내에 한정해가지고도 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셀트리온의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경영일선에 복귀하신 그렇죠. 그때 굉장히 좀 시세가 크게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인 비만 마켓에서 국내의 한미약품이라는 업체가 CMO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대웅제약이라는 회사의 또 퍼스트 클래스 신약을 또 글로벌 회사한테 라이센싱 아웃한 그런 이벤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좀 이어졌었고,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인데 맞아요. 1분기 실적들도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지금 수급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주가라는 게 실적이 기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기업들이나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부터 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표적인 제약사들도 실적 굉장히 잘 냈고, 그리고 셀트리온의 회사도 실적 굉장히 잘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보자고 하면 이 회사의 원래 매출액 성장 가이던스는 10%, 15% 정도로 주고 있었는데 하반기 때 4공장의 매출액 발생이 더 당겨질 걸로 예상을 하면서 23년도 매출액 성장률을 15%에서 20% 수준으로 올렸어요, 가이던스를. 크게 올렸네요. 그쵸. 그래서 5%포인트 정도 올렸는데, 삼바의 실적이 올해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이던스도 올리면서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도 마진이 좀 안 나오는 회사였는데, 회사에서 수익성 제고 노력을 하면서 마진이 좀 개선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한미약품이라는 회사도 본업, 이제 국내에서 한미약품 별도의 실적도 좋은데 중국에서 북경한미라는 곳에서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가이던스도 유지를 했고 마진도 굉장히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사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수익성이 좋은 램시마 SC의 비중이 많이 올라오면서 올해도 마진 개선이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의 그 마켓캡이 큰 업체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회사들이 모두 1분기 실적 발표를 잘 이제 내면서 지금 이벤트와 더불어서 실적까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시총이 큰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게 또 든든하게 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요즘에 글로벌리 보더라도 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비만인 것 같아요. 네. 비만, 뭐 알츠하이머. 네.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또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들이죠. 그런데 글로벌에서는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좀 연관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CMO 쪽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지연 위원님께서 이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네. 알츠하이머의 약품이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좀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에 대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레캠비라는 약품도 네. 정식 허가를 받고 CMS 커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만약에 이 알츠하이머 항체가 더 빨리 팔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회사들이 CMO를 주는 것도 빨리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 항체의약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CMO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알츠하이머 항체 시장 개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1분기 1공장하고 3공장, 1공장에서 3공장은 다 풀가동이 돌아가고 있고 네. 4공장은 지금 부분 가동이고 지금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완전 가동에 들어가는데 이 삼바의 4공장까지의 이제 수주에는 알츠하이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 5공장의 투자 발표를 기존에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빨리 했거든요. 지난 네. 3월 달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5공장이 또 어떻게 선수주를 받거나 또 뭐 수주를 채우는 이런 것들의 중요한 이슈가 알츠하이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시장이 빨리 열린다라고 하면 삼바도 좋아질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러네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비만 쪽에서도 보자면 비만도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일라이 릴리의 터제파타이드 가는 약품 그런 약품들이 지금 글로벌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이제 대신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있으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지난 2015년도에 사노피라는 회사한테 그 GLP-1 당뇨병 약품을 라이센싱 아웃하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평택에 바이오 플랜트를 지어놨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2019년도 정도에 이제 완전히 반환이 되면서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연간의 감가상각비 거의 800억, 9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만들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라고 하면 한미약품도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노보의 뭐 위고비, 릴리의 터제파타이드 이런 것들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고 그 회사들이 CMO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미약품이 받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 한미약품도 굉장히 본업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확실히 좀 연관이 있네요.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생산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CMO는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뭐 제조를 잘한다. 이 부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생산하는 거 말고 실제로 진짜 이제 신약 개발 쪽에서는 좀 약간 우리나라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이제 어떤 기업이나 이벤트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알츠하이머라는 쪽이 이제 릴리가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뭐 나스닥부터 포함해서 글로벌 중추신경계의 R&D 업체들이 다 주가가 튀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중추신경계 질환의 R&D를 하고 있는 업체들 좀 볼 수 있을 만한데 대표적인 업체로는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알츠하이머는 아니지만 일단 중추신경계 질환 안에서 파킨슨병의 치료제로서 사노피라는 글로벌 빅파마한테 라이센싱 아웃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아이템은 이 회사가 이제 이중항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우리 이제 뇌 안쪽으로 물질을 전달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전달시키기 위해서 뇌혈관 장벽 투과율을 높이는 그런 셔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파킨슨병의 개발을 하면서 사노피한테 라이센싱 아웃을 했고 그리고 그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하자면 글로벌 업체한테 인정받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이제 중추신경계 관련해서 볼 수 있을 만한 R&D 회사는 ABL 바이오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아니지만 대사질환과 연관해서 보자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내쉬 쪽에서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올해 이제
듀얼 아고니스트, 머크라는 회사한테 라이센싱 아웃한 아이템의 임상 2회 이상 임상 데이터가 아마 6월달 정도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R&D 이벤트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비만 쪽에서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살을 빼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서 그런 물질들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GDF-15을 타겟하고 있는 유한양행이 있고, 그리고 GLP-1과 글루카곤 듀얼 아고니스트를 하고 있는 동아의 ST라는 회사 전임상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좀 볼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기가 지금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을 이제 돌아보면 결국에 이제 좀 큰 대형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제 트랙 레코드가 좀 있었던 바이오텍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많이들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영역인데 중소형 바이오텍들, 이제 네. 순수 바이오텍 이런 쪽에서는 좀 흐름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국내 업체들이 가장 이제 모멘텀을 좀 받을 만한 거는 네. 국내 업체가 뭐 빅파마라든지 이런 업체들한테 라이센싱 아웃한 그런 이제 네.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외부에서 알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렇죠. 네. 외부에서 평가하기에는 글로벌 이제 바이오테크 섹터의 센티멘트가 개선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지금 뭐 대형 그건 사실 뭐 나스닥에 있는 업체나 미국의 업체들의 센티멘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어떤지 좀 보면 M&A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년부터 해서 2년 동안에 M&A가 많이 쉬었다가 23년 상반기쯤부터 해서 이제 다시 M&A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중소형 바이오테크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에서 좀 주목해서 볼만한 쪽은 지금 뭐 최근에 머크라는 회사가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네. 그쪽이 또 자가면역 질환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작년에도 보면은 다케다라는 회사가 뭐 님부스라는 네. 업체의 그 자가면역 질환을 또 네. 라이센싱 아웃한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보면 결국에는 이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뭐 TNF 알파나 인터루킨 후속으로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FcRN이라는 타겟의 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파트너 이뮤노반트라는 업체를 통해서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라는 네네네. 업체가 있고요. 이 회사도 하반기에 임상 2상 데이터 좀 공개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주목해서 볼만하고, 이 자가면역 질환 안에서 볼만한 회사로 이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보자면 글로벌 중소형 바이오테크의 센티멘트가 개선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의 중소형 바이오테크의 흐름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너무 그 대형사부터 중소형 바이오텍까지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벌써 5월이에요. 네. 뭐 시간 참 빠른데 하반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하반기에서는 국내에서 좀 저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소들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어쨌든 시가총액 업체들이 큰 업체들이 잘해야 되니까 네. 삼바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런 이슈들로서 센티멘트 계속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네. 있고요. 하반기 좋을 걸로 보고 네.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램시나 SC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신제품 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밀러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었던,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했었던 우리나라 약품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개발한 게 진짜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 항상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유한양행 오스코텍에서 네. 개발한 레이저 티닙이라는 약품, 지금 얀센이 가져가서 병역요법으로서 임상 3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블록버스터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알 수 있는 임상 3상 마리포사라는 그 임상 시험의 데이터가 올해 말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원래는 내년 24년 2분기에 공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환자 네. 모집이 굉장히 빨리 되다 보니까 기존보다 2분기나 더 빨리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한 약품이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올해 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런 이벤트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좀 의미 있던 컨텐츠였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 정도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리스크가 또 높은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또 섹터가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좋은 얘기만 해서는 또 밸런스가 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할 만한 혹은 또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리스크 같은 거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고요. 삼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주 속도가 좀 더뎌지거나 이럴 경우에 좀 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휴미라 시밀러는 크게 팔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D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레이저 티닙 잘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상시험 데이터 까기 전까지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잘 깠을 때 기존에 경쟁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그리고 타그리소도 키모로 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좋은 데이터가 아니라고 하면은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좀 특징적인 이야기들 3편으로 준비한 시리즈 중에 첫 번째 편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고요. 이제 2편에서는 저희 이지연 위원을 모셔서 글로벌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